그래서 422페이지는 솔직히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세청에 더 중요한 건데, 예, 납세지라고 있습니다. 납세가 뭐 하는 거죠? 세금 내는 거죠. 솔직히 저희는 일반적인 국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에다 내나 저기에다 내나 내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저분들한테 중요해요. 저기 누구냐? 지방자치단체.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가 원래 국세기는 한데 이 중에 한 20% 조금 안 되게 띄어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떼어주거든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월급 주고 뭐 쓰고 하려면. 그러니까 국가한테 달라고 막 하니까 그 중에 준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띄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 납세지는 일반적으로는요, 이거예요.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사업장이 있는 곳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관할세무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사업장이 인천에 있으면은 인천이 관할세무서가 되는 거고요. 서울이 있으면 서울.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동마다 또 나누어집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 서인천 세무서가 될 수도 있고 북인천 세무서가 될 수도 있고 남인천 세무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지긴 하는데 그거의 기본은 사업장 소재지인데요. 이게 업종별로 또 다 달라요.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게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제조업에서 중요한 건 뭐죠? 물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제품을 뭐 하는 장소요?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물건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 내는 곳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거기 밑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사고 파느냐 빌리느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데가 달라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는 인천에 있어요. 부동산은 수원에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천에다 세금 내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수원에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100%는 아니에요. 예. 근데 아마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주되게 업무 보는 데가 부동산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에서 업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집 살 때에도 보면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단 어느 정도 얘기를 끝내놓고 거기 집 가서 잠깐 둘러보고 계약서 다시 어디 와서 쓰죠? 사무실 와서 쓰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주된 내용이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냐.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주로 임대해 주게 되면 업무들을 주로 임대한 곳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이 있는 곳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거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긴 해요. 왜냐면 매매하고 임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판기, 무인자동 판매기. 그래서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자판기 한 대 하나요? 아니에요. 최소 몇십 대고요.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몇백 대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판기를 한 군데에다만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군데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천에도 설치할 거고 경기도에도 설치할 거고 서울에다가도 설치할 거고 여러 군데 설치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 장소마다 세금 내라 그러면 자판기 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다 끝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작게 하시는 분들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크게 하시는 분들은 뭐 사무실을 따로 갖고 있을 거고
작게 하시는 분들은 지비 사무실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뭐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왜 만들어 놨냐면 우리 관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좀 슬픈 얘기인데 예전에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한국 영화였는데 그 다리 위에였거든요. 그래서 첫 장면이 이제 경찰이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도둑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그 뒤에 있어요. 뭐를 하냐면 한쪽 경찰이 막 잡으려고 막 뛰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도둑놈이 도망가면은 소방서에서 용산서 그러면 용산에서 막 뛰어와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중가운데인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막 뛰어와갖고 또 이 도둑이 또 이쪽으로 도망가면은 뭐 영등포서 그러면 영등포에서 막 잡으러 와요. 예. 이 관할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업무를 어디에서 보느냐. 관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할 아닌 데에다가 전화하면은 퉁명스럽게 답하거나 대답 안 해주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관할을 어디로 볼 것이냐. 예,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위에 보시면 특수한 경우라고 있는데요. 잘 내지는 않는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교재에서 다 다루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매장.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 직매장이 뭐 하는 곳이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직접 매장을 운영하니까 거기 보시면은 물건 사고 팔잖아요. 물건 사고 팔면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직매장이 있으면은 직매장을 사업장으로 봐서 뭐를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우리 직매장 가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유통 단계가 짧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치장. 하치장은 뭐만 하는 곳이냐면요.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보관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사업장으로 안 봐요. 그래서 거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사업장으로 안 본다.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 낼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을 뭐만 하니까요. 보관만 하니까. 그럼 보관하면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세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시사업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박람회. 그래도 우리 뭐 유아박람회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박람회 가면 사고 팔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고 파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러면 사고 파니까 세금 걷으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박람회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럼 막 이틀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래 너네 사고 파니까 세금은 내는데 기존 업장에다 포함해서 내라. 왜냐면 이틀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줬다가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를 받기에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뭐 짧은 건 진짜 당일날 끝나는 것도 있고 뭐 길어야 한두 달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걷어야 되니까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박람회 가갖고 물건 샀는데 영수증에 봤더니 나는 분명히 인천에서 샀는데 영수증은 부산이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 왜냐면 기존 사업장이 부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인천 와서 물건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직매장은 세금 내고 하치장은 세금 안 내고 임시사업장은 내기는 하는데 기존 사업장에 뭐해서 내는 거예요? 포함해서 합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세금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명의가 누구 거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회사 전 직원이 6명이거든요. 근데 회사 안에 사무실이 2개예요. 회사가 2개예요. 세금 적게 내려고 쪼개서 이렇게 매출액 하려고 사장님 다른 회사로 2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장난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아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쪼개서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쪼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매출액이 있어야죠. 쪼개든 말든 하지. 그렇게 장난치는 거 치고 제가 봤을 때 오래도록 잘 되는데 못 봤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돈 벌 생각보다 장난칠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한 다음에 잘 된 다음에 장난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 그런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뭐든지 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오래 가고 그다음에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이 오라가지. 예, 처음부터 잘 된 사람 치고 끝까지 잘 된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잘 됐던 사람은 일단 왜 잘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생이 상승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락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떨어지면 올라가질 못해요. 왜냐면 본인이 뭘 잘못해서 떨어지는지를 모르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위에 공기만 맡아봤지 밑에 공기를 못 맡아봤잖아요. 근데 밑에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갔다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신고민 납부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뭐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부한 사람들을 회사에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신고민 납부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 근데 이런 모든 업무를 다 사장님이 총괄해서 하기에는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 직원을 두고 아니면 격리 담당자를 둬서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처리를 하는데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장사가 잘 돼서 내가 회사를 5개 갖고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5군데에서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했어요. 야, 따로따로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신고는 따로 하고요.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신고는 5개면은 5군데 따로 하는데 납부만 한 군데에 몰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원래는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래 힘들어 그러면 신고만 따로따로 하고 납부는 한 군데에서 해. 근데 이것도 말이 많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요거예요.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봐라? 한 군데에서 봐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통신이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면 그 데이터가 나중에 다 어디로 넘어가죠? 본사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번 달에 많이 뭐가 팔렸느냐 이런 거를 파악해 놨다가 내년에 그 시즌이 되면은 뭐 자체 PB 상품이나 뭐 할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본사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요거는 몇 군데에서 보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요거를 한 부만 발행해줘요. 내가 만약에 업체가 10개면은 원래는 사업자 등록증이 10개가 필요하거든요. 다 따로따로 하니까.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하면 이 단위과세의 뜻이 뭐냐면 사업자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센티미터랑 미터랑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단위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춰요. 그래서 단위과세 제도의 뜻이 뭐냐면 그 여러 개 있는 사업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본사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사업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20일 전 신청하고 승인은 다른 거예요. 신청은 내가 하고 싶으면 신청서 써서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승인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를 넣으면 국가에서 보고 이 사람은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승인이 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고 신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예전에 TV에 나와서 몇 번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식당을 승인제로 바꿔야 된다고. 왜냐면 식당 진짜 많잖아요. 편의점도 그렇고.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일단 지금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왜냐면 망하는 집이 태반이니까. 네. 미국은 승인제예요. 미국은 그래서 그 주 안에 식당 몇 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폐업해야만 다음 집이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이라도 내가 돈이 있어. 식당 열고 싶어. 그럼 계약하면 바로 식당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식당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네. 여기만 봐도 식당 많죠? 커피숍 많죠? 그 다음에 편의점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힘든 상황이 오는 것들도 많죠. 아니면은 일부러 몰려버리든가. 어저께도 저희 가족들하고 밥 먹고 이제 커피숍 가서 간단하게 커피 먹긴 했는데 거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요즘 프랜차이즈 엄청 많잖아요. 지나가면서 여기는 비싼데 여기는 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 데는 컴포즈기는 해요. 8명이 앉아있는데 커피값만 27,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일 전에 신청입니다. 신청하고 승인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 또 424페이지 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맨날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 요거 나오면 일단 일기예정. 그럼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1월에서 3월이에요. 1년을 4등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끝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라고요? 25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7월 20. 그 다음에 이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10월 20. 이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1월 25일.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4번. 근데 요거는 법인이라 그랬어요. 개인은 1기하고 2기로 신고합니다. 우리 간이과세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1번. 요거는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돈 많이 벌면 법인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왜 법인으로 하는지 아세요? 법인이 세율이 낮아요. 제가 아까 개인은 45%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바꾸면 20%에 많이 걸려요. 그러면 45%가 많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 사업자로 쭉 하다가 세무사 사무실 쓰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출액이나 이익 얼마 넘으면 연락 와요. 뭐라고 연락 오냐면 법인으로 돌려야 될 것 같다고. 왜냐면 이게 다 업체들마다 금액이 있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법인으로 하는 게 세금을 덜 내거든요. 그래서 회사 가보시면 이런 데들도 많아요. 이게 업무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개인 같은 법인 회사. 네, 그러니까 말은 법인인데 회사 가서 일해보면 여기 체계가 하나도 없어. 네, 이런 것들 은근 많습니다. 가보면. 네, 그래서 일명 개인 같은 법인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왜냐면 그 누구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금 내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100원이라도 덜 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왜냐면 100원이라도 덜 내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안성기 씨급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연예인이. 네, 그분 국적이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국적을 지금 3번인가 4번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 국적은 러시아 쪽 나라인데
어디라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러시아 쪽 나라예요. 거긴 세율이 3%래요. 네. 그리고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국적을 바꿨어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저기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국적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약간 그런 거 국적 관련돼서는 좀 민감하죠. 그래서 쉽게 바꾸진 못할 건데 프랑스는 워낙에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다 보니까 덜 민감한가 봐요. 그래갖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신문 기사에 떠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 막 세금 얘기 나올 때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기본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폐업 잘 나와요. 폐업. 우리 폐업 왜 하죠? 장사가 안 돼서. 근데 사업하시면 폐업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거지만 그때까지 번 거 관련돼서 또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빌린 데가 임차해 갖고 내가 장사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거기 또 돈 들여갖고 또 원상복귀 시켜놔야 되죠. 그래서 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장사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 닫고 이유가 문제예요. 그래서 억지로 아직까지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왜냐면 특히 코로나 때 대출 받으신 분들은 문 닫는 순간 대출 받은 거 다 갚아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 코로나 때 대출해 준 게 버텨라고 해서 대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문 닫으면은 바로 갚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폐업했을 경우에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신고 언제까지 하냐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월급 얘기를 했는데 우리 월급 가장 많이 주는 날이 10날이죠. 맞죠? 그 다음에 25일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걸 세법에다가 연결을 시켜드리면 10날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랑 4대 보험 세금 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예전에 인터넷 발전 안 했을 때는요, 은행 가지 말라 그랬어요, 10날은. 왜 그러냐면 이날 가면요, 회사 여직원들이 다 은행 가 있어요. 뭐 내야 되니까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10일 전후로는 은행 가지 말아라. 이 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5일은 무슨 세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우리가 10날이나 25일이나 말일날은 은행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날 가면 진짜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 업무 중에 그때 이제 세금 납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10날 월급 주고 25일날 주는 게 세법에다 연결하면은 요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날 월급을 주냐면은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뭐도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 예전에 실제 어떤 수강생분이 취업한 다음에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세금 납부랑 만약에 대출금 납부 이렇게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는 못 낸대요. 현재 자금 사정이 세금만 낼 거냐 대출금을 갚을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 한대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대출금을 갚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출금 이자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에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일단 이자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세금도 이자를 내긴 하거든요.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그걸 가산세라고 하는데 가산세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대출금 이자율보다 낮아요. 아니 그 대출금 이자율보다 높아요. 가산세 내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 이후에 나한테 피해가 더 큰 거를 먼저 마무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 왔길래 그냥 대출금 먼저 갚으시라고. 왜냐면 얘는 세금 추가적으로 더 내봤자 대출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게 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뭐를 할 거냐. 그때는 이자 계산이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안 냈을 때에 어떤 게 뒷감당하기 더 힘드냐. 그래서 그 뒷감당하기 힘든 걸 먼저 뭐 하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업무 잘하는 사람하고 업무 못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하나예요. 일 잘하고 못하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 잘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보면 일을 진짜 못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것도 밀려있고 안 급한 것도 밀려있고 이래요. 근데 일 잘하시는 분들은
급한 거 먼저 쳐내요. 예. 그럼 그러다 보면은 덜 급한 거 날짜 오면 그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거 내일까지 줘야 되는데 갖고 와. 그럼 시작도 못 했어. 아니면 이제 시작했어. 딱 그 차이거든요. 그래도 돈 갚는 것도 똑같아요. 나한테 피해가 더 올 거를 먼저 처리하고 덜 오는 거는 나중에 처리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세요? 네,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급 주는 날이 10날하고 25일이 많은 이유는 세금하고도 연관성이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건 좀 짜증나는 얘기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먼저 내는 게 맞을까요? 직원한테 월급을 먼저 주는 게 맞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네, 세금을 먼저 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세금은 늦게 내면 가산세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나가는데 월급은 늦게 줘도 더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날짜에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다 내고 돈 남으면 뭐 주겠다? 월급 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지만 사장님 입장에선 그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날짜에 월급 주는 곳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426페이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뭐를 받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없이 하다가 걸리면은요,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불법은 걸리면 문 닫을 정도로 세금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불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러냐면 불법으로 하다 걸리면 진짜로 내가 원래는 100만 원 내면 되는데 그게 500만 원, 1000만 원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불법을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 불법이 합법보다 세금 덜 낸 적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술집. 그래서 강남 쪽에서 있었잖아요, 실제. 뭐가 있었냐면 영업하다 걸리는 게 영업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걸려서 세금을 두드려 맞더라도. 그래갖고 막 불법으로 하다 엄청 걸렸었잖아요. 그때 한참. 그런 거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보는 현상이 됐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가 정답인지. 사업자 등록증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신청하시면 2일 안에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며칠 안에는 신청하셔야 돼요. 20일. 그 다음에 요것도 돼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20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라도 뭐 하면 된다?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뀐 지 이제 1년 됐어요. 올해까지 2년 차인데 재작년까지는 3일 안에 줬는데 작년부터는 이틀 안에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몇 년 후에는 무조건 당일 발행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바로 뜨잖아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바지 사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바지 사장은 대부분 문제 있는 사장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돈만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안 좋은 행동을 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요, 사업자 등록증 안 내줘요. 왜냐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때 막 뉴스나 이런 거에 바지 사장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었죠.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그 다음에 427페이지 위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라고 있어요. 정정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외우실 건데 뭐 외워야 되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의 뜻이 뭐죠?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이름. 요건 2장짜리에도 그대로 있어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아마 3페이지 밑에쯤에 있을 거예요. 아랫동네쯤에. 중가운데는. 그래서 요게 4개가 왜 필요하냐면은요, 요 4개만 있으면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개가 누구랑 거래했냐. 맞죠? 내가 누구랑 거래했냐. 요게 2개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거래했냐.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일기 예정에 들어갈 거냐, 일기 확정에 들어갈 거냐, 날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 이걸로 잘 나옵니다. 뭐 외우긴 하겠지만, 얘도 공급이죠. 얘도 공급이죠. 얘도 공급이죠. 근데 얘만 뭐예요? 작성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답으로 뭐 잘 나오냐면 공급 연월일 잘 나와요. 왜냐면 다 공급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울 거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토시 갖고 장난쳐요. 예전에 한 분한테 필요적 기재사항 써보세요 그랬더니 회사 이름, 회사 등록번호 그렇게 외우면 틀립니다. 시험장 가서. 왜냐면 시험장에선 다 용어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외우실 거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 주고받았는지 알면은 세금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그 수정 내용은 내일 볼게요. 그래서 요거 4가지. 그리고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그 있었죠? 원가액에 그거 잘 외우시고요. 요 정정 부분은 내일 볼게요. 좀 할 얘기가 좀 몇 가지 있어서. 그래서 마무리 하십시오.